축구에서 우승은 누구에게나 꿈입니다. 인생의 5분의 1, 프로 무대 약 10년에서 20년 동안 모든 선수들의 꿈은 우승입니다. 비록 허접한 리그일지라도, 허접한 대회일지라도 우승을 했을 때는 그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듯한 세레머니가 펼쳐집니다. 그런 기쁨을 가장 크게 느껴본 한국 축구 선수는 아마 박지성일 것입니다. 일본, 네덜란드, 축구 최고 무대인 영국, 챔피언스 리그, 그리고 한국 월드컵 4강까지 어쩌면 이루고 싶은 건 다 이룬 한국의 레전드입니다. 이동국 선수도 우승컵은 많이 들었지만 스케일이 좀 다르긴 하잖아요. 지금 현재로서 이 우승을 가장 부러워하는 이는 아마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은 세계 무대에서도 최고 선수로 인정받으며 2020년에는 메시와 네이마르와 함께 삼각 편대를 이루는 세계 올스타에 선정되기까지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공격수가 뽑히기는 역시 최초입니다. 이런 월드 클래스임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우승컵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2년 전 우승컵을 들어볼 문턱까지는 왔지만 구경할 수밖에 없었고 이내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손흥민과 동급인 세계적인 선수들은 당연히 우승을 경험해 봤지만 그에겐 너무 멀게만 느껴진 게 사실입니다. 바로 토트넘 소속이기 때문이죠.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1992년 창단 이후 우승컵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구단입니다. 이런 팀에 손흥민이 있으니 손흥민 팬들은 토트넘을 떠나야 한다고 입을 모으기도 합니다. 토트넘을 떠나지 않으면 절대로 차범근, 박지성을 넘을 수 없다고 말하죠. 이곳에선 우승컵을 절대로 들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프리미어 리그는 4위권 안에 들어야 챔피언스 리그 단골 손님으로서 강팀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데 토트넘은 당시 4위는커녕 빅6에도 들기 버거운 팀이었습니다. 손흥민도 토트넘으로 이적했을 때 지금 같은 월드 클래스로 인정받고 세계가 주목하는 팀이 되리라고는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를 점점 바꿔놓은 인물이 바로 다니엘 레비 회장입니다. 2001년 토트넘을 인수한 영국 투자 전문회사인 ENIC 그룹의 상무이사였던 다니엘 레비 회장이 토트넘 구단주가 되면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합리적인 경영 방식과 선수 영입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협상가였다 보니 점점 팀은 중상위권까지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경영진으로는 우승만큼 중요한 것이 수익이다 보니 레비 회장은 중계권료, 스폰, 광고 수익과 효율적인 선수, 효율적인 관중 수익에 더 열을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2007년 토트넘 대프로젝트가 시작되는데 토트넘 신축 구장을 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0년 동안 1조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지만 철저한 분석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우승에는 관심이 없다고 느껴진 건 2013년 베일과 모드리치를 팔아버리는 걸 보면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토트넘을 우승권으로 도약하게 할 수 있는 선수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레알 마드리드로 보내버렸습니다. 2009년 4위, 2010년 5위, 2011년 4위, 2012년 5위, 2013년 6위. 이 등수 하나 차이로 챔피언스 리그를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데도 구단 수익 규모가 완전 달라지는데도 최고의 선수를 팔아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레비의 경영은 토트넘 팬들에게 그렇게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다. 베일과 모드리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급락하지도 않았고 레비 회장이 손수 모셔온 포체티노 감독과 베일, 모드리치를 대체해야 할 탁월한 선수 영입으로 토트넘은 뉴 토트넘이 되어서 더 강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2015년 3위, 2016년 2위, 2017년 3위, 2018년 4위. 바로 뉴 토트넘의 탁월한 선수 중 한 명이 손흥민입니다. 케인과 함께 손흥민, 에릭센, 알리의 공격진이 무서운 힘을 발휘하면서 포체티노 감독 부임 후 다음 해부터는 줄곧 4년 연속 챔피언스 리그 출전을 한 데다 우승 문턱까지 가본 리그 2위와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 FA컵 준우승까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의 성적이 옛날과 다르게 더욱 좋다 보니 팬들이 비난할 이유가 없죠. 중위권 구단으로서 선수단 몸값만 봐도 허무맹랑하게 우승만을 바라기는 염치가 없을 테니까요. 토트넘보다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맨시티, 맨유, 리버풀, 첼시 같은 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의 공격진까지는 명문팀과 맞먹었지만 중원과 수비는 그에 비해 조금 빈약했습니다. 토트넘의 상승세와 더불어 이 기간 동안 토트넘의 수익은
극대화했습니다. 2014년 매출이 1억 8천만 파운드였는데 2018년에는 3억 8천만 파운드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5,600억의 매출을 올린 것입니다. 2014년부터 영업이익은 20% 이상 오르더니 2018년에는 순수익이 1,700억으로 41%까지 치솟게 되었습니다. 2019년 경기장까지 완공되면서 토트넘은 이제 돈 벌어들일 일만 남았습니다. 우승컵을 들어 올리게 해서 명실상부 프리미어리그 강팀으로 런던의 명문팀으로 확실히 탈바꿈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레비 회장은 매우 과감해졌습니다. 2018-2019 챔피언스리그 준우승까지 했을 때는 야망이 없는 구단주라는 오명이 있었지만 이는 오해였습니다. 10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순위까지 떨어지자 레비 회장은 포체티노 감독을 경질해버립니다. 시즌 3분의 1 정도밖에 치르지 않았고 일시적인 상황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업적을 쌓아온 포체티노 감독을 경질하기는 정말 힘들었을 텐데 말이죠. 네. 그리고 일사천리로 무리뉴 감독을 영입합니다. 이는 토트넘 다큐에서도 나왔듯이 당시 토트넘 경기력이 무너지고 있을 때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었던 작업이었습니다. 레비 회장이 가슴 아파하면서도 경질해버린 이유는 바로 토트넘의 우승을 위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승의 꿈이 없고 그냥 구단의 이익만을 생각했다면 무리뉴 같은 명장을 거액을 주면서까지 데려올 이유가 없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4년 계약으로 연봉만 230억으로 팀의 간판 스타인 케인과 손흥민보다 더 높은 금액입니다. 더 높은 연봉입니다. 무리뉴 감독은 단언을 합니다. 4년 안에 무조건 토트넘 우승을 시킨다고 말이죠. 그래도 팬들은 레비 회장의 야심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게 수익을 위한 상술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2019 시즌 토트넘은 챔피언스 리그 진출마저 실패하게 됩니다. 팬데믹 상황까지 오면서 구단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엄청난 손실을 입은 만큼 이제 토트넘은 더욱 어려운 시즌을 보낼 거라 예상했습니다. 경기장 대출도 제대로 못 갚게 생겼는데 우승을 위한 선수 투자를 할 리 없다 생각했죠. 그런데 레비의 행보는 예상을 완전 빗나갔습니다. 이번 시즌이 무관중 경기로 치러지는 데다 유로파 리그를 치르는 입장에서 당연히 수익이 변변치 못할 텐데 어쩌면 2020 시즌까지 잘 버티듯 해서 챔피언스 리그 진출하고 2021 시즌에 우승을 목표로 투자하겠다 할 수도 있을 텐데 먼저 중원에 사우스햄튼 사령관 호이비에를 데려오고 오른쪽 윙백에 울버햄튼 도어티를 영입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몸값이 비싸지 않으면서도 무리뉴도 만족할 만한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소문만 있었던 베일이 실제로 토트넘으로 임대로 오면서 레비 회장이 확실히 우승의 의지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타이밍이 절묘하게 베일은 지단 감독 눈밖에 나 있었고 베일은 레알 마드리드에서 호날두와 함께 수차례 우승 트로피를 들면서 이미 이룰 거 다 이뤘다 보니 계약된 돈만 받는다면 아쉬울 게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레비 회장은 베일의 영입을 행동으로 옮긴 것은 클럽 내부의 유력한 소스에 따르면 에버튼전 패배 후 일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당시 스쿼드로는 여러가지로 힘들겠다는 계산을 한 거죠. 그러면서 진짜 레비가 진가를 발휘하였습니다. 베일을 레알 마드리드가 60%의 주급을 감당하는 것을 임대로 데려왔고 레길론도 임대로 데려왔습니다. 레길론은 레알 마드리드 소속이지만 지난해 세비야의 임대로 떠나면서 유로파리그 우승의 주역이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케인의 백업 공격수마저도 포르투갈에서 득점왕을 차지했던 선수를 데려옴으로써 그냥 만약을 대비한 선수 영입이 아니라 토트넘 수건을 이번에 이루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단숨에 토트넘이 우승 후보로 인정받게 되고 KBS 라인은 최강의 공격진이라고 입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베일이 없음에도 메뉴를 처참하게 만들면서 위력을 알렸고 베일의 컨디션이 거의 회복된 듯 보여서 앞으로를 더욱 기대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이적 시장에서 에버튼 다음으로 탁월한 영입이었다고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이전과 다른 레비의 행보입니다. 안정성을 넘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더 투자를 하면서 우승을 해보겠다는 도박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리한 것도 아닙니다. 투자라고 해봤자 부자 구단처럼 한 것도 아니니까요. 지금 토트넘은 그 어떤 구단도 부럽지 않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와 대회들 스케줄을 치르더라도 로테이션을 가동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진 스쿼드를 갖췄습니다.
골키퍼는 요리스와 조하트, 수비는 산체스, 알더베이럴트, 다이어, 탕강가가 있고 윙백은 오리에와 도어티, 레길론과 데이비스가 있으며 중원도 윙크스, 시소코, 호이베르, 은돈벨레, 로셀소, 알리, 윙어에도 손흥민, 베일, 모우라, 베르베인, 라멜라가 있으며 스트라이커도 이젠 케인과 비니시우스까지 있습니다. 네, 모두 프리미어 리그에서 완성형 선수들입니다. 지난 시즌 같은 부상 악몽이 닥쳐와도 충분히 커버 가능하고 뭐 설마 그때보다 더 심한 부상 악몽이 일어날까요? 네. 레비 회장은 2020년 3월 인터뷰에서 우승에 관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돈을 투자하는 거랑 우승하고는 연관성이 없다고 믿는다. 적합한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 또한 토트넘은 우승을 위한 경쟁권 안에 속하므로 우승에 대한 열망을 가지면서 높은 레벨에서 경쟁하는 동시에 토트넘은 현재 최고 수준의 국내 및 유럽 대항전에서 다음 세대 선수들을 위해 자리 잡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인터뷰와 함께 과거에 경기장이 완공되면 스쿼드 보강에 집중하겠다는 말은 사실이었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아직 토트넘이 우승을 이뤄낸 건 아니지만 레비 회장의 행보를 볼 때 토트넘이 우승컵을 드는 날이 멀지 않은 듯합니다. 합리적인 경영과 투자 그리고 우승에 대한 갈망까지 이 모든 것은 결국 타이밍 싸움이었고 지금이 적기라 하며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레비 회장의 도박이 토트넘 팬들과 나아가 손흥민 팬들까지 웃을 수 있는 시즌이 되길 바라봅니다. 무리뉴가 인터밀란 때 이룬 트래블 이번 시즌 가 봅시다.